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태음의 명반을 한번 볼게요. 태음 명반. 태음 명반 중에서 지금 1번, 2번, 3번을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 명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월 조합. 그러니까 태음 입장에서 여러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근데 1월 조합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자, 태음이 태양하고 조합이 되면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에서 어떠한 그 별들을 갖다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비급성 중에. 일단 보필을 보는 게 좋겠죠. 왜? 귀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보필이 예를 들어서 파군, 칠살, 무곡은 살짝 조금 그 후순위이긴 하지만 파군 칠살과 같은 경우는 보필을 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월 같은 경우는 귀의 측면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 판단할 때 그러면 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법적인 측면으로서 라인을 한번 정해져야 된다고요. 1월 조합에서 보필을 보게 되면 일단은 귀적인 의미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요. 일단 사회적인 어떤 털과 체계 제도권 안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격이 높아지면 사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교수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요. 낮더라도 공무원 이런 라인으로 잡아나갈 가능성이 커요. 근데 파군이 만약에 보필을 받다 하면 이쪽 라인으로 끌어오기보다는 물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는 그 파군의 어떤 파격적이고 진취적이고 어떤 추진력이 좀 안정화되는 형태.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갖다가 하더라도 그 사업적인 측면으로서의 어떤 안정성을 갖다가 확보받는 걸로 보필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준은 그래 정해지고 일단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명반 한번 봐볼게요. 1번 명반,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명반은 어떤 종교 미술을 갖다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근데 자 볼게요. 1월이 명궁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3방에서 보필 받죠. 근데 아쉬운 점은 뭡니까? 자, 뭉쳐져가 있습니다, 지금. 보필이. 이게 지금 첫 번째 아쉬운 점입니다. 보필을 받다라는 것은 일단 나쁘지 않아요. 일단 받다 좋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뭐를 받습니까? 록존을 받습니다. 일단.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걸 일단 받습니다. 근데 록존을 받는데 아쉬운 점은 뭡니까? 물론 이제 정성이 없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화록록존은? 내가 지어야 돼요. 화록록존은 일단은 명궁에 있는 게 일단 가장 효용성이 큽니다. 됐죠? 자, 근데 일단은 사이드로 일단 빠져 있는 거. 근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그 궁이 무슨 궁입니까? 신궁이죠. 자, 명신궁에 록존을 갖다 진다라는 것은 일단은 내한테는 플러스적인 요인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보필을 받지만 펼쳐지지 않았고, 자, 록존을 받지만 내가 지지를 못했다. 하지만 조금 나은 것은 거기가 신궁이라는 것과 신궁이라는 점. 이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명반을 맨 처음에 볼 때 일단 대략적으로 일단은 구도를 이렇게 잡으면서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게 명궁, 신궁, 복덕궁을 보라고 했습니다. 자, 명궁을 갖다 한번 봐볼게요. 태양이 태음과 같이 있으면서 태음이 태음과 같이 있으면서 화권을 갖다 지었습니다. 태양에. 됐죠? 자, 그 다음에 신궁에서 록존을 갖다 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덕궁에서 거문의 화록을 지었어요. 일단 흐름 자체가 최상급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는 출발이네요. 지금 신궁에서 록존을 보고 록존을 쥐고 있고 일단 명궁 입장에서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복덕궁에 거문 화록을 갖다 지었습니다. 됐죠? 자, 근데 태양의 화권. 자, 과연 이 화권이 어떤 역할을 갖다 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자, 여러분들 생각은 이때 태양의 화권이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자,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길과 흉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권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아니면 어떤 이론상으로서의 어떤 격을 높이는 역할을 갖다 해요. 됐죠? 자, 그거하고 동시에 화권 때문에 분란을 일으켜요. 자,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자, 그거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론적으로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화권이라는 것은 화권만으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화권이라는 것 자체가 안정적인 어떠한 에너지입니까? 아니면 불안정한 에너지입니까? 불안정한 에너지입니다.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불안정함이 좋게 발현되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 권위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성진, 개혁, 내 사업 확장, 내 권위가 명예가 올라가는 거. 자, 그래서 활성화되는 에너지라고 이거는. 그래서 안 좋게 표현했을 때는 불안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좋게 발현됐을 때는 어떤 상승, 활성화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권위라는 것은 일단은 주변의 상황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좋게 발현될 가능성이 커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화록이나 록종 같은 경우는 그것 자체로서 있잖아요. 어떤 긍정적인 면이, 성과물적인 의미, 일단은 조금 더 강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권이나 과, 특히 권 같은 경우는요, 주변의 상황이 좀 더 안정적인 상황일 때 권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커요.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저렇게 태양 화권이 지어졌다면 화록을 태염이 같이 지면서 있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필이 펼쳐져 있는 중에 저 화권이 있든지, 이래 되면 저 권이 조금 더 안정성을 찾게 돼요. 지속성을 찾게 돼요. 합리성을 찾게 돼요. 자, 한번 봐봅시다. 권이라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경제적인 여력도 안 되고 어떤 실제 어떤 사업적인 역량도 되도 안 하는데 내가 직장 내 도저히 더러워서 못하겠어 이래가지고 직장 그만두고 나와서 사업을 벌리는 거, 이거는요 어설픈 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딱 판단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지금 타이밍이, 나의 능력이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시작하는 거, 이것은 바로 주변의 별들의 조력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보필이 안정성이죠. 합리성입니다. 지속성입니다. 보필은. 근데 또 보필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안 좋게 발현됐을 때 보필은 어떤 성질입니까? 우유부단, 의존성이죠. 그래서 결론을 딱 이야기할게요. 저렇게 화권이 있는 것은 이때 화권은 내가 길도 있고 흉도 있다 이랬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명반의 삼방사전 구조고요. 저 권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렇게 제어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렇지만 일단 보필과 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덕궁 라인이 지금 좋기 때문에 저 권 때문에 격이 조금 올라가요. 자, 사람으로 치면, 우리 관상으로 치면 한마디로 위맹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맹, 청수는 사람의 격을 갖다가 높이는데 일조를 한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자, 그럼 위맹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어떤 포스라고 그랬다 아닙니까? 힘이라고 그랬다 아닙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요, 여기서는 이 권이라는 것은 방향성은 어떤 명예적인 측면이 강하긴 하겠지만 그쪽으로서의 어떤 그런 욕구입니다. 욕구, 힘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자, 사람의 운명은 뭘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욕망. 내가 원하는 어떤 그것이 바로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권이 실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에 지금 힘을 불어넣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런 위맹의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가지고 그 격을 갖다가 높이는데 일조를 하는데 그 권이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반대급부적으로 안 좋게도 쓰였다고 그랬죠. 그러면 안 좋게 쓰였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사를 딱딱하게 한 80%, 90% 정도만 딱 돌리면 아주 야물게 딱 이렇게 쪼아주고 있는데
나사가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지금 프레임이 그렇게 완벽하지 못해요. 근데 끝을 갖다 너무 쉽게 95%, 100%까지 돌려버리면 헛돌아버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이 화권입니다. 아, 나 요까지. 그래, 요 정도면 나 만족해.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관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박약. 자, 공망의 담담. 순응하고 수용하고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러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프레임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저 화권을 마음껏 펼칠 정도로 그렇게 확실하지는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크게 두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보필이 펼쳐지지 못했고 록을 내가 지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저 태양이 함지입니다. 그래서 허명, 허황된, 오바되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됐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복이 조금 복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저 복덕궁의 거문 화록 그리고 신궁의 록존, 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 사람한테는 아주 그래도 주어진 복입니다. 이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됐죠? 특히 천기, 거문 이렇게 되었을 때는 실제로 기술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요. 자, 복덕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의 근원적인 어떤 심성, 기본 베이직의 어떤 이 사람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기본적인 베이직의 심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물려받은 이 사람의 어떤 재능, 능력, 실제로 물질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유산 이런 걸 갖다 의미한다고 그랬죠. 나쁘게는 또 유전병, 그죠? 그래서 복덕궁이라는 말은요, 일단 근원적인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있는 맥일 가능성이 커요. 되시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성격적인 거 잠깐만 한번 이야기하고 갈게요. 성격적인 거는요, 구분해서 생각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명궁, 신궁, 복덕궁을 대체적으로 보면서 섞어가지고 물감 섞듯이 섞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굳이 한번 설명한다면요, 명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는 이 사람의 어떤 모양새입니다. 그럼 신궁은요, 좀 더 친해졌을 때 알 수 있는 이 사람의 그림입니다. 캐릭터입니다. 됐죠? 자, 복덕궁은요, 이 사람 자신도 모를 수 있는, 그만큼 깊숙이 있는 이 사람의 어떤 잠재의식, 능력, 성향,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그렇게 딱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 명반을 대충 보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격을 짰지만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근데 저 태양의 화권의 어떤 역할 때문에 약간 오버될 수 있겠다. 하지만 참 그래도 근원적인 신궁과 복덕궁을 보면서 어떤 재능적인 복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요 정도만 스케치를 갖다가 하면 돼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이 화권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되겠습니까? 태양의 화권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자, 화권이 있으면요, 격이 떨어져요, 확실히. 저 화권은 격을 높여주는 거라 했다 아닙니까? 그래도 기본 베이직이 된다 아닙니까? 지금 복덕궁과 신궁에서 지금 록존이 쫙 받쳐주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 명궁 삼방사정에서 보필과 록이 무조건 존재해요. 그래서 저걸 올려줘요. 근데 그 사람의 삶에서 우여곡절은 화권이 없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분이 예술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술인이라면 저 화권이 없어버리면 그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사회적인 어떤 입지, 위치, 이런 게 조금 낮아져요. 인지도가 조금 낮아진다고. 자, 그렇지만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의사주 중에 이 사람, 이런 사람처럼 꼭 예술인으로만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갖다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격이 조금 떨어지는 하급 공무원이 되겠죠. 그죠? 하급 공무원이 되더라도 직장을 계속 다니게 돼요. 화권이 없으면. 화권이 있게 되면 분명히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되시겠죠? 자, 그러면서 2번 명반 보면서 다시 한번 비교 1번으로 다시 넘어올 겁니다. 자, 2번 명반 잠깐만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잠깐만 다시 한번 스케치 정리할게요. 자,
자, 태음 입장에서 태양을 봤을 때는 귀적인 의미가 포인트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법적으로는 보필과 록을 갖다 보는 것이 좋다. 보필은 펼쳐지고 록은 내가 지는 게 좋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이다. 근데 앞에 명반 보니까 지금 뭘 공부했습니까? 자, 그럼 보긴 봤는데 그 본 중에서도 레벨을 지금 나누는 작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됐죠? 2번 명반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사람은 정신질환입니다. 정신질환. 자,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정도의 정신질환이고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입원해가지고 거기서 감금하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자, 일단 내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이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거기 일을 갖다 하는 중에 야간업소입니다. 야간업소에서 일을 하는 중에 주변에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충격을 갖다가 받아서 그때부터 어떤 그런 대인 기피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와가지고 그때 상담 당시에는 치료를 갖다가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군대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대학을 다시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집중이 안 되는 어떤 그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고 한번 명반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사람도 앞에 관점에서 한번 봐볼게요. 태음 똑같은 1월 조합이죠. 지금 비교 명반이라 했습니다. 1, 2, 3번 비교 명반입니다. 그러면 2번 명반 같은 경우는 1월이 지금 동궁하고 있는 중에 보필이 앞에 명반은 대궁에 있는데 이 명반은 지금 동궁하고 있죠. 자, 그러면 동궁하던 대궁에 있던 보필은 펼쳐져가 있는데 일단 이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일단 아쉬운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록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관록궁에서 봤죠? 자, 그러면 보필과 록존을 봤네요. 그러면 이 명반도 일단 기본을 지금 한 명반입니다. 근데 앞에 명반하고 차이가 뭔지를 갖다 한번 봐볼게요. 자, 똑같이 저기 신궁이 제백궁입니다. 됐지? 근데 앞에 명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 명반 같은 경우는 그 화록록존을 제복 라인에서 봤습니다. 이 명반은 자, 부간 라인에서 봤습니다. 부간 라인에서. 그러면 그 부간 라인하고 제복 라인의 비중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남자 명반에서 부간 라인이 더 중요합니까? 제복 라인이 더 중요합니까?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자, 부처궁이 중요합니까? 복덕궁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비중은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복덕궁 라인을 갖다 조금 더 비중 있게 보세요. 여기 명반에서 그래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1월 명반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신궁이 제백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조금 더 액티브한 명반일수록 뭐라고 했어요? 복덕궁의 비중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관록궁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간 라인이 비중이 높아지겠죠. 근데 1월 라인은 조금 안정 이런 의미가 강하다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복덕궁의 비중을 갖다 좀 더 높여주고 있어요. 그런 중에 신궁이 제백궁에 있기 때문에 복덕궁 라인을 갖다 중요하게 빡 비중을 높여버리잖아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 복잡해서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신궁, 자, 몸신자의 신궁이 제백궁에 있기 때문에 1번 명반이든 자 2번 명반이든요 제복 라인이 더 중요해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기억 안 해도 좋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복 라인에서 신궁이 거기에 록존을 본 사람하고 다른 사이드에서 록존을 본 거하고는 자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했을 때는 1번이 좀 더 우위에 있습니다. 좀 더 나아요. 자, 됐죠?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명반을 갖다 파악하는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협을 한번 봐보십시오. 협. 협을 한번 봐보십시오. 협이 어떻습니까? 협에 뭐가 지금 소리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자, 이때 문창문곡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기란 역할을 할까요? 흉한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보통의 역할을 할까요? 자기가 록을 지고 있으면 좀 기란 역할을 하는데 록을 지지 않을 때는 깜깜한 걸로 들어가지 않을까. 자, 아까 화근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금방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뭔 말인가 하면 결국 그 중앙 라인이 완벽하지 않은 중에 창곡의 침범은 일단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저기 보필이 없었잖아요. 보필이 없었으면 저 창곡은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 라인에 보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저 창곡은 한번 생각해 보는 정도는 된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 저 보필 때문에 기라는 의미가 조금 더 높아져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명반 같은 경우는 앞에 명반보다 더 부실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명반은 화권이 어떤 그 스토리를 나누는 한마디로 그 명반을 그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됐다면 여기서는 지금 창곡을 갖다 포인트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창곡이 과연 이 명궁으로 지금 쪼여져 들어갔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명궁에 지금 문창곡이 있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저렇게 협으로 되어 있으면. 됐지? 그래서 이것 자체로서는 얼핏 잘 판단이 지금 안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한번 그러면 제가 그 우리 공부하면서 유력, 무력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얼마나 그 창곡의 효용성, 한마디로 힘이 있을까 없을까, 힘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힘이 있을까 부정적으로 힘이 있을까,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인궁에 있는 저 무곡은요, 문곡은요, 어떤 문곡입니까? 한번 봐보세요. 탐창탄곡 아닙니까? 탐창탄곡. 그죠? 그러면 이때 지금 문곡은 좋은 역할보다는 흉한 역할을 갖다 많이 해요. 특히나 지금 이 탐창탄곡은, 이 탐곡은 뭘 보고 있는 탐곡입니까? 천마를 대동하고 있는 탐곡입니다. 어때요? 훨씬 더 지금 불안정함을 부추깁니다. 이때 천마를 좋게 보시면 안 돼요. 불안정함으로 보시면 돼요. 자, 탐창탄곡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불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탐창탄곡을 작사전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지금 어떤 라인을 가지고 가고 있다가 그게 일관되지 못하고 엎어지는 형태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격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기복, 성격의 기복, 감정의 기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변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실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안정적이지 못한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이야기한다면 실제 상황으로 본다 하더라도 직장 계속 못 다니는 거, 어떤 사람 유대 관계를 갖다 계속 어떤 그 유지 못하는 거, 그제 어떤 어떤 이상이라든지 목표가 일관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그럼 무조건 탐창탄곡이 되면 무조건 그러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잡아주게 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된다면 어떻게 발현될까요? 한마디로 센스로 나타나요. 아주 그 센스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 똑똑한 거, 판단, 아주 머리가 파파파파 돌아갑니다. 대단한 어떤 그런, 그 두뇌 회전이 됩니다. 되시겠죠? 근데 이 탐낭 입장에서는 대궁을 뭘까지 보고 있습니까? 자, 염정의 화기를 보고 있어요. 됐죠? 거기다가 영성을 보고 있네요. 자, 이 분위기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곡을 갖다가 어떤 문곡인지를 갖다가 시간이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문곡이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화탐 영탐은 좋은 거 아이가? 근데 여기선 좋은 거 아니죠. 그러면 탐창탄곡에 천마가 대동되면서 불안정함이 증가되는데 이 화성영성은요, 그 불안정함을 더더욱 증폭시킵니다. 이때 화기는 안 좋은 의미라는 걸 확실히 도장까지 찍어버려요. 됐죠? 그 다음에서 저 염정화기가 무슨 궁입니까? 지뢰궁이죠. 그러면 저 탐창탄곡이 지금 명궁으로 들어오고 있다 아닙니까? 어떤 의미? 지뢰궁의 염정화기의 의미를 갖다 딱 땡겨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까지 땡겨서 오는 걸 갖다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지금 그것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이것만 생각하세요. 아, 저 인궁의 문곡은 안 좋은 불안정한 의미를 갖다가 많이 함축하고 있구나. 요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라도. 됐죠? 그 다음에 자궁의 문창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자궁의 문창. 무국과 전부는 찬곡을 쉬어야 돼요. 그렇지. 무곡은 창곡을 싫어해요. 자, 창곡을 싫어하는 거 한번 쫙 불러볼까요? 1등은 누굽니까? 탐낭이 1등이죠. 자, 2등이 무곡, 타군, 칠살, 염정 이런 별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탐낭 같은 경우는 일단 문창문곡을 갖다 보기만 해도 일단은 부정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을 갖다 한 60% 정도로 봐요. 그 다음에 주변 상황을 파고하면서 잡아주는지 안 잡아주는지를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무곡, 칠살, 파군 같은 경우는 안 좋아하는 의미가 한 40% 정도 돼요. 하지만 어쨌든 별로 안 좋아합니다. 탐탁치 않게 생각해요. 예. 자, 그래서 그럼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그 자궁이 지금 그 무곡, 천부가 있는 궁을 갖다 명궁이라 생각하고 한번 봐볼게요. 저 궁이 어떤 궁인지. 그러면 협과 삼방사정을 한번 딱 봤더니 협에서는 쪼여 들어오는 거 없고요. 삼방에서는 살성만 보고 화기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문창을 긍정적으로 쓸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요. 그러면 천부가 있지 않느냐? 천부는 어지간한 걸 다 받아들이고 나쁘지 않지 않느냐? 자, 무곡하고 천부하고 있을 때 누가 더 개성이 강해요? 무곡이 더 개성이 강합니다. 만약에 저 천부의 개성을 갖다가 좀 더 강하게 드러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록을 쥐고 보피를 보게 되면 천부의 기상이 올라오게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 천부는 그렇게 큰 소리를 갖다 못 내요. 그리고 대궁에서 지금 칠살이 들어오고 있는 판에. 되시겠죠? 자, 그러는 중에 지금 화성하고 동궁하고 있습니다. 자, 화성하고 무곡하고 동궁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고독격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과수격이라 해가지고 고독격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은 탐낭을 좋아하긴 하지만 무곡하고는, 그러니까 무곡 같은 경우는 문창문곡, 화성, 영성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궁도 지금 그렇게 썩 안정적이지 못한 궁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협의 상태까지 지금 디테일하게 봤잖아요. 이거는 하위 개념입니다. 후순입니다. 됐죠? 만약에 저기 명궁의 협과 삼방사정, 그러니까 저 축궁의 상황이 퍼펙트하게 좋았다면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저 문창문곡의 기라는 의미만 쭉 빨아들여요. 흉한 의미는 흉한 의미대로 승화시켜버리고. 근데 지금 중앙 라인에서 아직 약간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지금 봤습니다. 자, 근데 중앙 라인이 지금 저 정도 되는데도 그럼 그렇게 봐야 되느냐? 자, 볼게요, 여러분. 이 중앙 라인이 완벽하게 지금 흉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중앙 라인이 퍼펙트하게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흉하지도 않다. 근데 지금 사이드 라인에서 저 문창문곡이 들어오는데 약간 불안정한 저 문창문곡이 들어오는 걸 확실히 좀 잡아가지고 성화시킬 수 있을란가 없을란가 이걸 지금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중앙 라인이 그 정도로 힘이 있지는 못하다. 이건 확실해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 그 여자의 명반에 명신궁에 문창문곡이 있으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안 좋다라고 했습니다. 꼭 그런 거 아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문창문곡을 얼마나 재화해가지고 나와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관건인데 이 중앙 라인이 지금 그렇지는 못해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앞에 명반하고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사이드에 창곡 들어오는 게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갖다 재화를 갖다 확실히 못 시켜요, 가능성으로. 자, 앞에 명반은 거의 비슷한데 재봉 라인에서 화롱록존을 갖다가 두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면역력,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의 어떤 베이직을 갖다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재봉 라인의 화롱록존을 보지를 않았어요.
지금 신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재봉 라인이 어때요? 천기의 화권이 되면서 예민성을 갖다 지금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런 중에 협에서 창곡이 들어왔는데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지도 못해요. 이거 되시겠죠? 네. 요 정도로만 일단 보고 그 다음 명반을 갖다 한번 봐볼게요. 3번 명반. 그러면 2번 명반은 좋은 명반입니까? 안 좋은 명반입니까? 2번 명반은 안 좋은 명반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여기서 2번 명반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과거의 살승을 보면 안 좋고 길승을 보면 좋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조가 오히려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창곡이 이렇게 개입돼서 쭉 들어오는 거 이거는요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인입니다. 거기다가 복덕궁 라인에서 아직까지 더 예민하게 만들고 있는 중에 그래서 이 명반은 안 좋은 명반입니다. 2번 명반 같은 경우는 자 3번 명반 한번 봐볼게요. 3번 명반 같은 경우는 2번 명반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딱 나왔습니다. 자 2번 명반하고 뭐가 다릅니까? 보필이 벌어졌죠. 펼쳐졌죠. 자, 보필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하고 또 뭐가 또 다릅니까? 아니 2번 명반하고는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거는 그 점은 진짜 록이고 록존이지만 신궁이 천이궁이 자, 신궁이 천이궁에 있죠. 자, 그거하고 명궁을 한번 봐보세요. 명궁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창곡이 들어와 있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창곡이 이거는 지금 안으로 들어와가 있죠. 그 차이를 갖다 생각하면서 볼게요. 앞에는 탐창탄곡이 되면서 한마디로 무곡하고 창곡하고 엮이면서 그 가수격의 문창문곡이었는데 여기서는 1원의 문창문곡이라고. 이 차이가 지금 달라요. 자, 다시 그럼 봐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문창문곡이 가장 싫어하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정성 중에서. 탐낭. 탐낭이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무곡, 칠살, 파군, 그 다음에 염정, 뭐 이러한 별들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탐창의 상태를 갖다가 가늠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그 정성이 어떤 정성과 지금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 1호라고 있다고. 아, 그러면은 명신궁에 지금 그 창곡이 있으면 무조건 안 좋다 했다, 얘가. 자, 일단은 그거는 가능성이고 또 예를 들어서 정성에 따라서 그 차등을 둬야 된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2번 명반도요, 거의 명궁에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문창문곡이. 자, 3번 명반도 명궁에 지금 확실히 있잖아요. 그럼 둘 다 명궁에 있다라고 상상해 보자고요. 하나는 문창문곡이 탐창탄곡과 한마디로 그 과수격이 되는 무곡이 지금 지고 있고, 이 명반은 지금 1월이 문창문곡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그 문창문곡의 위치가 더 낫다고요, 지금. 조합되는 게 지금. 커넥팅이 1호라고 지금 커넥팅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먼저 이야기했던 보필이 펼쳐져가 있다는 거. 이 효용성이 크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자, 창곡이 있을 때 무조건 명신궁에 있으면 안 좋다고 안 했다 아닙니까? 얘를 얼마나 잡아줄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데 그거는 보필이 펼쳐지거나 록을 지고 같이 있으면 좋다고 했다 아닙니까? 근데 이 지금 보필이 펼쳐지면서 얘를 잘 잡아주고 있으면서 더더군다나 창곡의 한마디로 조합이 1호라고 조합되면서 그 흉의를 많이 낮추고 있는 중에 보필이 펼쳐지면서 잡아줘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중소기업의 상무로서 나름대로 어떤 자기 라인을 갖다 쫙 잡아가는 사람입니다. 아. 선생님, 예. 그 옆에 라인에 살성과 공망도 들어와 있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보필이 힘이 막강해서 이걸 또 제어하는 겁니까? 자, 지금 살성이 같이 들어오죠. 그것도 무곡 화기가 같이 들어오죠.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길흉이 지금 혼재됩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살성이 없었잖아요. 그럼 이 정도 명반 되면 대기업으로 들어가요. 선생님, 만약에 지금
했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보필이 전부 다 함지였다면 함지였다면 그 격이 또 힘이 또 많이 약화가 돼요. 많이 약화가 돼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중앙 라인이라고 그랬죠. 지금, 자, 1월이 다른 살성을 지금 안 봤어요, 지금. 1월이 다른 살성을 갖다가 안 보고 이 사람 지금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가방끈 잡아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라인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살성의 침범, 중앙 라인이 살성을 갖다가 침범이 없었던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주요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으로도 이게 중앙 라인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중에 주변에 그러니까 보필을 끌어왔다. 하지만 만약에 보필이 함지가 되든 약화되든 아니면 살성이 저렇게 있는 것은 확실히 격의를 낮추는 어떤 요소가 된다. 그건 분명해요. 확실히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2번 상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지금 단편적으로만 본다면 이렇게 보필이 펼쳐진 거, 창곡이 어떤 별하고 연루되는가, 이것의 차이가 이렇게 미세하게 지금 난다라는 거, 그걸 갖다 기억을 갖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1번으로 돌아갈게요. 자, 1번 명반을 갖다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기 명궁의 화권이요. 명궁의 화권이 긍정적으로 발현되려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보필이 펼쳐지는 거. 됐죠? 두 번째로는 록을 갖다 지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저기 화성은 어떤 역할을 갖다 하겠습니까? 한번 볼게요. 화성. 명궁에 있는 화성. 저때 화성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그럼 질문 한번 봐볼게요. 자, 명궁에 있는 태양하고 태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궁에서 포인트화 된 거는 태음입니까? 태양입니까? 태양이죠. 그럼 왜? 사화가 붙었기 때문에. 자, 이 명반에서 물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태음이 좀 주된 어떤 포인트로 이야기되지만 이 명반에서는요, 화권이 태양에 붙었기 때문에 이 명반의 포인트는 태음보다는 태양의 포인트가 좀 더 많이 붙어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갈게요. 태음의 포인트가 되는 게 좋습니까? 태양의 포인트가 되는 게 좋습니까? 이 명반에서. 왜요? 왜 그럴까요?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죠. 태음 자체에서 살성의 저항 능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왜? 묘왕지. 자, 태양은 함지가 되어 있고요. 태음은 지금 묘왕지가 되어 있습니다. 쓰임으로 따졌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태음은 살성의 저항 능력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 어떨 때 묘왕지가 되면서 화롱록존을 질 때가 훨씬 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기왕 만약에 권이 붙을 것이면 저 태음에 권이 붙어주는 것이 일단은 좋은 의미가 좀 더 강해요. 좋은 의미가. 물론 그거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 자, 이 명반을 딱 보면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명반이 돈을 벌어서 사업하는 명반입니까? 아니면 어떤 전문직으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명반입니까?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전문직의 명반입니다. 사업가의 명반이 아니라고. 근데 실제로 이런 명반 치고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은 기본 사법에서는요, 이걸 갖다가 일단은 귀의 측면의 포인트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태양에 권이 붙는 측면으로서 완전히 나쁜 면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왜? 형이상학. 이런 걸로 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태음에 포인트가 되어버린다면 상대적으로
좀 더 실질이라는 어떤 그런 게 조금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방에서도 보면 명반 구조 자체가 그 뭡니까 보피를 보게 되고 록존을 갖다가 보게 되어가지고 약간은 조금 형이상학적인 것을 갖다가 포인트로 해가 가야 되는데 태음을 갖다가 포인트로 하게 되면 실질이라는 포인트가 살짝 조금 더 가미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해봐. 어느 게 되는 게 더 좋노? 현실적으로는 확실히 태음이 되는 게 좋아요. 어쨌든 왜? 그 이유는 묘왕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묘왕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태음 입장에서는 태양을 받기 때문에 태음의 실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태음은 귀적인 의미도 동시에 있잖아요. 태양을 특히 받기 때문에 태음 역시도 귀적인 의미로 또 갈 수가 있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태음의 포인트가 되는 게 좀 더 낫다. 됐죠? 자, 그러면 질문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 화성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까? 금방 이야기했는데 태양 태음입니다. 요걸 갖다 포인트로 이야기해 보세요. 함지를 더 살펴주는. 그렇지. 화성 같은 경우는요, 태양하고 같은 라인입니다. 화성, 불타는 거, 태양. 그래서 저 화성은 한마디로 그 태양의 한마디로 그 밑에 졸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명반에서 태양 화권이 되면서 어떤 명예욕 어떤 그런 면이 지금 있었다 아닙니까? 그제? 그러한 의미를 화성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지금 부추기고 있는 형상이라고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물론 그러면 그러한 면만 있느냐? 아니, 그러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 화성은 격을 살짝 좀 떨어뜨려져요. 또 사이드로 조금 더 내뱉어요. 자, 우리 관상의 치는 거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격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저 태양 화군의 의미를 쫙 부추기는 어떤 그를 갖다 동시에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 공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한번 해볼게요. 어떤가 하고 이야기를 하냐면 2번 명반하고 1번 명반하고 보면 그럼 2번 명반을 한번 봐보세요. 공망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공망이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미지화 되어 있습니까? 공망. 말 그대로의 의미가 아마 가장 많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망했을 때는 뭔가 의미 없음, 욕심 없음, 무의미함, 담담함 이런 의미가 지금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공망은 6살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죠. 공망 같은 경우는요, 다른 살성하고 섞였을 때 그 폭발력은 대단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왜 9.11 테러,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어떤 그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나의 어떤 조직을 위해서, 나의 명분을 위해서 내 목숨 따위는 진짜 버리고 완전히 자폭해버리는 그 정도의 무서운 에너지라고요. 그게 바로 공망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칠어지려면 어떠한 살성보다도 거칠어질 수 있는 게 바로 공망이다라는 거 꼭 생각하세요. 하지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런 의미 없고 조금 어떤 좋게 표현됐을 때는 청렴하고 이런 의미로도 또 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구분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된다고. 자, 그럼 이 구분에 대해서 잠깐만 하고 조금 쉴게요. 자, 볼게요. 다른 살성의 개입이 있을 때는요. 다른 살성의 개입이 있을 때는 이 공망성이 거칠게 발현될 가능성이 커요. 자, 다시. 공망만 있을 때보다 다른 살성의 개입이 있을 때 거칠게 발현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경량, 타라, 화성, 명성하고 같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냐면 정성이 뭔가에 따라서 달라요.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길성이 어떻게 침범이 되는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번 명반 한번 봐보세요. 이 명반은 1월에 보피를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요. B급성도 마찬가지지만 C급성은 더더욱요. 상위 개념이 되는 정성하고 B급성에 의거한 해석을 해야지 C급성을 따로 해석하거나 B급성을 따로 해석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완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 명반 같은 경우는 1월 자체가 일단은 불안정함이죠. 하지만 귀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자, 거기다가 보필까지 있죠. 그럼 이 1월 같은 경우는 귀의 의미가 크잖아요. 좋게 다시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사람 좋다고 한마디로. 그럼 이게 안 좋게 표현됐을 때는 유순한 이미지, 착한 이미지, 뭐 안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공망성은 어떻게 발현되냐면 한마디로 그 착한 의미를 갖다 좀 더 부추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공망은 살성이잖아요. 완벽하게 제어를 갖다가 이거는 하지도 아직 못했다고 그랬고, 그러면 이때 보필은요 우유부단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커져요. 그러면서 공망은 그 우유부단의 의미를 부추기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동일 명반 중에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제한적일 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명반이 왔다라고 한다면 1월에 보필을 보고 공망을 봤다. 이 정도 명반 되면 사람이요 유순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게 표현하면 착하고 안 좋게 표현하면 우유부단해요. 그렇게 맥을 잡아 나가셔야 돼요. 저때 공망은 그란 의미, 한마디로 공망, 이렇게 공망의 의미를 아까 전에 부드럽게 적용시키는 면허로 여기서는 적용이 됐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살성이 막 개입되는 중에 뭐라 해야 되나, 좀 강한 살성이 강한 정성들하고 있을 때 이때 공망들은 아주 무슨 어떤 성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화가 날 때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제어를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망이 들어가면서 살성이 막 섞이면서 그렇게 되면 제어를 못하는, 한마디로 소위 말해서 뒤집혀버리는 그런 형상이 돼요. 되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고난 명반 하겠습니다.